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예, 어린이라는 수어파 방종환 선생님께서 제정하신 날이기도 하죠. 예, 오늘 하루만이라도 어린이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어린이를 보살피자는 그런 뜻에서 만들어진 날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은 감히 윤석열 정부의 노두뱀을 제시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측에서는 오늘 태극 FM이 방송해 드리는 내용을 한번 가볍게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감히 윤석열 정부의 노두뱀을 제시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역사의 보감을 아는가. 지나간 사건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라, 이런 내용이 되지요. 사람은 누구나 그 한 시대 역사를 지내게 됩니다. 한 순간순간 사건을 통해서 그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이런 그 한 시대의 사건 내용을, 옳고 그름을 이렇게 적어서 후세에 남기는 것을 보감이라고 그러죠. 책자로도 있고 또 다른 유물로도, 보물로도 남겨놓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는 매서운 눈이 있어야 한다. 이미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검찰 가족에게 보내는 입장문, 그리고 각종 전문 발표 내용 속에 뚜렷한 국가관이 들어있음을 알게 된다. 그런데 국정은 혼자 끌어가지 못한다. 소위 손발이 맞는 팀워크가 꾸려져야 된다. 그것도 아주 손발이 맞는 팀워크가 잘 꾸려져야 한다. 그 팀워크를 지혜롭게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지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소위 자유우파 정부였습니다. 먼저 이명박 정부를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좌폭 아이들의 카르텔이 MBC, PD 수첩을 앞세워서 내송송, 즉 미국 쇠고기 광우병 광풍을 연예인들을 앞세워 광화문의 광기의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광란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배심 좋은 줄 알았던 이명박은 북악산 중턱에서 어느 좌골, 여기서 좌골은 좌파 골수를 말합니다. 좌골 연예인의 아첨 이슬로 눈물 짓다가 내려와 좌폭 아이들에게 항복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죠, 좌폭을 척결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실형주의 노선이라면서 지 정부 안에 굵직한 좌폭 아이들을 세우고 그들과 동거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형 상득이 하나 설득하지 못하고 국회의원으로 나오게 해서, 이것은 이명박과 이상득이 배가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중에 나오는 회자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득이와 지 젊은 부하와 싸우게 하고, 그리고 이어서 박근혜 정부가 힘겹게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도 했던 이명박의
배심 없는, 용감하지 못한 그런 국정 운영을 해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근혜 정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근혜는 힘겹게 51.6%로서 당선이 되었고, 좌포 가인은 48.3%, 겨우 근소한 차로 이겼습니다. 이것도 부정선거 전문 연구가들은 10% 이상 이 차이였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미국 방문 시에 좌포 가이드르 모사에 방문을 함께 참가했던 참모가 저 좌포 가이들 꿰매 걸려들어 방문 후에 내각 진영이 어수선했습니다. 저 좌포 가이들은 2014년 세월호 어린 영혼들을 희생양으로 박근혜를 괴롭히고 온 정신을 흔들며, 박근혜의 정신을 흔들며 나라를 온통 벌집으로 만들며 광기를 이어감 속에서도 그런대로 박근혜는 전두환 추징금, 철도 파업 근절, 아주 고약한 통진당 해산을 하면서 성공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부산의 대형 비리 복마전 처리를 늦게 시작한 연고로 소위 태극 FM은 아스팔트 유튜브 1세대로서 1년간만 앞당겼어도 박근혜의 탄핵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2016년 1월이 아니라 2015년 1월에만 시작했어도 좋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월 초순경 6일로 기억이 됩니다. 대기업 대형 비리 척결을 위해 베테랑 수사관 15명으로 TF팀을 극비리에 만들었습니다. 손 보고자 했던 대기업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롯데, 포스코, LCT 세 곳이었습니다. 이 사이에 민정수석 우병우가 내사를 마치고 일은 일사천리로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TF팀 가운데 호남 출신 문아무개가 배신을 때립니다. 태극 FM이 알기로는 5월 초경이 됩니다. 이 사이에 롯데는 부회장 아무개가 거여동 어디에서 목맨 채로 결국 신동빈과 연결이 안 되어 롯데의 성주 골프장과 사드 기지로 딜하는 선에서 신동빈은 작은 집을 잠깐 다녀왔던 것입니다. 이후에 포스코는 손도 대지 못했었고, 그 이후에 이 배신 때린 아이가 저쪽 좌폭의 수장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 주어서 LCT 이영복 회장은 이리저리 장기간 피신해서 잡지 못하고, 소위 짝눈깔이라고 하는 박지호는 7월 말경에 대한민국 방송국 카메라 기자들 앞에서 썸뜩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 이야기는 박근혜가 살면 김무성이 죽는다. 이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산 해운대 부근에 지어진 LCT 건물은 정상적 방법으로 될 수 없는 여야 권모 술수꾼들의 지원 아래 지어진 건물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비리 덩어리,
결국 자기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한 결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된 것으로 지금은 시간이 지나가서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아는 것은 일부의 내용이 됩니다. 셋째로, 윤석열 정부는 이 두 우파 대통령의 국정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에는 위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연결된 주사파 및 고첩들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간첩을 말합니다. 또아리를 틀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공산국가 만들기 위해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법원, 국회, 언론, 노조, 즉 민노총, 전교조, 민원연, 그 외에 수천 개가 넘는 각종 위원회, 한두 사람 이름만 걸어놓은 각종 시민단체, 이 좌폭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해서 윤석열 정부는 5월 10일 취임식 이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는 내각 및 기타를 단돌이 잘하고 6월 5일부터는 감사원, 국세청, 검찰총장을 새로 임명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차리어서 2020년 4월 15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일, 먼저 해야 할 일은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체적 부정선거의 폐해를 바로 잡아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정선거의 가장 주범이 사전선거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전선거, 이틀간의 사전선거가 표가리, 표 바꿔치기, 통가리, 이것으로 해서 부정선거가 자행된 것입니다. 수없이 저 태국 FM이 이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4일에서 5일까지 사전선거와 20대 대통령 사전선거와 본선거 3월 9일 것까지 지금 부방대 황교안 전 총리를 특검위원장으로 세워 발본색원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법무부를 통해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해서 현재 5대4로 끌어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통해 마지막 물러나면서 대못질한 그 대못을 하나 둘씩 뽑는데 최선을 다하고 저 좌파 와이들 카르텔로 연결된 앞선 놈, 즉 리더부터 부패를 찾아내서 일벌백계 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이 나라 대한민국 선열들이 피땀 흘려 세운 나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야 한다. 다 잘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자칭 나라를 걱정하는 아스팔트 유튜브 1세대의 생각에도 한번 참고하셨으면 해서 몇 마디 적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냥 가볍게 한번 들어보고 참고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에서 인수위 관계자가 태국 FM
오늘 유튜브 생방송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4일 수요일 독립언론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방송해 드렸습니다. 감히 윤석열 정부의 노두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방송에 공감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